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GTS 부모 교실 할 수 있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이 넘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잘 양육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시대적 서밋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그 중심이 부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신데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마음이 모아져야 될 그런 사람은 누구냐? 바로 부모라는 사실이에요. 부부. 그래서 아이를 잘 양육하려면은 먼저 이 부부가 하나님과 딱 소통이 되고 영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애를 키우다 보면은 보통 많은 부부들이 아이 중심으로 이렇게 자꾸 하거든요. 가정이 자꾸만 아이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부부가 자꾸 싸우게 돼요. 왜냐하면 아빠는 아빠가 가진 교육관이 있고 엄마는 엄마가 가진 교육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한테 맞추다 보니까 뭐 아이한테 이렇게 잘해야지 왜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부부가 먼저 서로 하나가 돼야 돼요. 부부가 서로 서로가 자라온 가정 배경과 자라온 교육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화를 충분히 나누고 부부가 먼저 소통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의 교육을 아이한테 심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은 집에서 늘 보고 자란 게 엄마 아빠가 자주 갈등하고 다투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자란 아이가 있어요. 엄마는 대놓고 아빠에 대해서 자꾸만 안 좋게 얘기하고 아빠의 말을 되게 막 무시하고 반발하고 또 아빠도 엄마를 대놓고 무시하고 이런 집에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서로 대화가 상당히 공격적이고 갈등하고 이런 속에 자란 아이. 그러니까 그 속에 자랄 때 늘 불안했어요. 엄마 아빠 오늘도 이다 싸우겠구나. 역시나 또 둘이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갈등하는 그 속에서 늘 불안하게 자란 아이가 있어요. 네. 자, 이런 아이는요 정서가 안정돼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아이가 나중에 이성 교제를 한다든지 결혼했을 때 그 불안정한 정서 때문에 원만한 관계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보고 자란 그대로 자꾸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아빠를 막 무시하고 엄마 맘대로 하는 그런 집에 자란 아이 같은 경우는 자기도 모르게 남자를 무시하고 자기 손에 막 휘어잡을 수 있는 남자 그런 남자를 찾게 되죠. 네. 또 아내를 막 대놓고 무시하고 막 그런 아내를 막 학대도 하고 이런 아빠 밑에 자란 그 아이 같은 경우는 남자에 대한 어떤 반발심 이런 것도 되게 많고요. 네. 또 그런 엄마가 이렇게 당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도 모르는 수치심이 있어요. 딸들 같은 경우는 여자로서의 어떤 그런 자존감이 상당히 낮고요. 그리고 남자에 대한 그런 반발심이 되게 커지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걸 보고 자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아들 같은 경우는 그 아빠에 대한 엄마를 무시하는 아빠에 대한 그런 반발심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아빠한테 자꾸 대들게 돼 있고
다투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아이가 나중에 결혼해서 부모가 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똑같이 아빠가 했던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부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가정에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게 역기능적으로 결국 각인돼 가지고 자기가 결혼 생활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부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면, 아내는 남편을 되게 존중해준 그런 아내가 좋아요. 존경까지 가면 더 좋겠지만 존경까지 못 가더라도 항상 남편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이렇게 딱 인정할 수 있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자꾸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아이들이 집에 자랄 때 아빠가 자꾸만 엄마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뭐 스킨십도 하고 안아주고 뭐 이렇게 엄마에게 사랑을 많이 쏟아주는 걸 보고 자라면, 그런 속에 자란 딸들은요 되게 나중에 이성교제 할 때 잘해요. 그런 아빠의 그런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본인도 똑같이 엄마를 사랑해주는 걸 보면서 자기도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자랍니다. 그리고 자기도 어떤 존중받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고 자라게 돼 있어요. 이처럼 부부가 어떻게 사느냐를 보고 자라는 게 아이한테 그대로 영향이 간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평상시에 아빠에게 존경하고 아빠의 그 존재를 자꾸 인정해주고 이랬던 그 엄마 밑에 자란 아이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더라도 상당히 상대편 의견을 이렇게 존중하면서 가게 돼 있죠. 그렇지 않고 막 늘 막 이렇게 아빠를 개무시하고 사는 막 그런 엄마 밑에 자란 애 같은 경우는 자기 남자친구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다 주물럭거리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안 돼버리면 막 차버리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자란 배경에서 영향을 다 받는다. 그렇다고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하실 때 항상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과 존경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부가 되는 것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 앞에서 싸우는 건 되게 나쁜 거예요. 우리가 결혼생활 하다 보면은 막 화나면 막 그냥 애 앞에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전혀 안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가능하면 부부싸움이 생길 것 같으면 애 앞에서는 좀 자제를 하고 눈짓을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애 재우고 나서 서로 대화합시다. 이렇게 이제 조금 시간을 좀 연기해가지고 애 재운 다음에 둘이 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애 앞에서 도저히 이게 절제가 안 된다. 그러면 한 사람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바깥에 좀 뭐 슈퍼마켓 갔다 오겠다. 아니면 누구 전화 좀 받고 오겠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분위기를 좀 전환시켜서 서로 이렇게 싸울 것 같을 때 그걸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간 됐을 때 애를 재우고 나서 나중에 둘만 있는 시간에 잠깐 차 한잔 할까요? 아니면 뭐 좀 잠깐 우리 대화 좀 할까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낮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감정적인 그런 분위기에 휘말리지 말라는 거, 알았죠? 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자꾸만 애 중심으로 가게 돼요. 특히 여자분들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제 양육 본능이 있으니까 자꾸 아빠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도외시하고 너무 애 중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아빠는 무슨 막 옆에 노예같이 이렇게 시중 들여야 되는 그러다가 잘 못하면 막 야단만 맞고 이렇게 되기 쉬워요. 그리고 엄마가 주로 애를 자기 옆에 안고 재우기 때문에 아빠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되게 주변만 맴돌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자가 좀 애를 키우다 보면 왜 좀 약간 싸나워져요. 제가 시골에서 닭을 키웠는데 이 닭이 병아리를 이렇게 품고 있을 때는 되게 싸나워집니다. 알을 품고 부화시킬 때 있잖아요. 그때 닭은 되게 싸나워요. 가까이 가면 확 쪼아버려요. 그냥.
그때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여자도 인간도 아기를 이렇게 임신하고 아기를 낳아 양육하다 보면 좀 싸나워져요. 애 중심으로 보호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애한테 조금만 아빠가 뭐 잘못하면 확 막 아빠들 야단치고 막 뭐라 합니다. 그죠? 엄청 화도 쉽게 내고 막 그래요. 예민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들이 조금 외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이를 양육할 때 너무 아이 중심을 한 나머지 아빠를 너무 외롭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걸 좀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아빠도 이제 잘 모르는 거니까 가르쳐 줘야 돼요. 남자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따로 아빠한테 이럴 때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좀 도움되는 말을 해줘야만 아빠가 알아듣습니다. 남자가 몰라서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애중심을 하다 보니까 아빠의 마음이 좀 외로워집니다. 임신 기간 내내도 뭐 사실은 부부의 시간도 잘 못 가지고 늘 뭐 옆에서 이렇게 시다바리 역할만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애 낳고도 거의 뭐 시다바리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새 이제 침대는 이제 자기가 올라가기 되게 좀 미안하고 뭐 아내가 늘 피곤해하니까 그러니까 애랑 엄마랑 있다 보니까 아빠는 뭐 침대 바닥에 자다가 나중에는 옆방과 자다가 이렇게 약간 부부관계도 약간 성성이 좀 이상해집니다. 그런 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애를 어느 정도 양육을 하고 나면 부부의 시간 꼭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이를 일찍 재우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일찍 재우고 예를 들면 9시쯤까지 재운다 하면은 9시 이후부터는 부부의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부부가 서로 공동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부가 대화할 시간이 필요해요. 네. 아빠도 솔직히 뭐 자기도 좀 직장에서 힘든 일도 있었고 자기도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집에 와 보니까 아내는 지쳐 있죠. 애는 뭐 막 칭얼댔었죠. 그러면 아빠는 솔직히 자기 얘기할 틈도 없고 아내한테 뭐 얘기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런 이제 아빠의 그런 감정을 완전히 배제시킨 상태로 모든 걸 이제 아이한테 맞추라 하면은 아빠도 힘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부부가 먼저 하나 되고 소통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둘의 사랑을 같이 아이한테 쏟아줘야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만약에 갈등 관계로 가버리면요, 둘이 자꾸 싸우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아이도 불안함을 느끼게 돼 있고요. 그 불안함의 정서가 아이 베이스 속에 깔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싸우다 보면은 이제 같이 있기도 싫고 이제 아빠는 뭐 자기 방 가버리고 여자 혼자 이제 서운해가지고 안 좋은 감정부터 애한테 이제 사랑을 쏟아주게 되는데 그게 좋지 않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지금 남편의 도움이 필요한데 남편이 삐져갖고 저쪽 방 가버리기 때문에 자기도 힘들어요 이제. 옆에도 안 도와주니까. 자꾸만 이렇게 안 좋게 자꾸 간단 말이야. 그죠? 네, 악순환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 남편을 육아의 협력자로 자꾸 끌어들여라. 그때는 되게 말도 예쁘게 해줘야 되고 당신이 이렇게 해줄 때 내가 참 좋더라. 이렇게 좀 좋은 쪽으로 말하는 게 좋죠. 네. 왜 이렇게 안 해주냐 막 야단치지 말고 당신이 이렇게 조금만 도와줘도 내가 참 즐겁고 애한테도 잘해줄 수 있겠더라. 당신도 힘든 거 아는데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이제 남편이 도와주게 되죠. 네. 그리고 조금만 협력했을 때도 너무 고마웠다. 참 당신같이 이렇게 당신들이 피곤할 텐데 이렇게 아이를 이용하는 걸 도와줘서 난 너무 행복한 여자다. 이렇게 해주면 남편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더 잘해주게 되죠, 그죠? 네. 그래서 꼭 부부가 먼저 가정의 중심이 돼야지 아이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 그거 명심하세요. 네. 나중에 뭐 고3이 됐다 했을 때도요. 고3 중심이 집이 돼버리면 안 돼요. 그 애도 버릇도 나빠지고 그래요. 그래서 평상시처럼 공부를 하되 애를 좀 배려를 하지만은 애가 너무 우상이 되면 안 된다. 항상 부부가 먼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보통 어느 집에 보면 아빠가 아이 편을 들고 엄마는 이제 자기 편을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아이 편을 드니까 그 기분이 상하게 되고 서로 막 싸우게 되고 애 앞에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애와 무슨 갈등이 생기면 엄마와 애가 갈등이 생겼잖아요.
그럼 일단은 아빠는 엄마 편을 들어줘야 돼요. 일단. 그래서 엄마 아빠가 틀렸어도 둘이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둘이 합의를 해가지고 사실은 내가 잘못한 거 맞는데 당신이 편들어줘서 고맙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애한테 가서 그때 이제 미안하다 소리 나중에 할 수도 있겠지만 엄마 아빠는 좋든 틀리든 무조건 한 팀이다. 이걸 아이한테 확실히 각인시켜놔야 돼요. 안 그렇고 약간 빈틈이 있다 엄마 아빠 사이에 그러면 애는 그 빈틈을 그걸 활용합니다 얘가. 그래갖고 어차피 내가 엄마 말 안 들어도 아빠는 내 편 들 거니까 이러면서 엄마가 뭐라 하면 확 무시해버리고 아빠한테 가버려요. 아빠가 또 자기 편 대주니까 이래갖고 자꾸 애가 버릇이 나빠지고 애는 엄마 아빠 사이에서 자꾸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방황하게 돼요. 그래서 부부는 맞은 것도 하나 틀린 것도 하나 이렇게 같이 가라. 애한테 대해서만큼은 그래놓고 자기들이 틀렸으면은 애를 불러놓고 엄마 아빠가 미안했다.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사과를 하는 게 좋다. 맞죠? 애 앞에서 둘이 티격태격 하지 마라. 부부는 가정의 중심이 돼야 된다. 애가 절대 중심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걸 좀 명심하면 좋겠어요. 오늘의 부모 교실은 이걸로 끝입니다. 네. 이제 포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화는 여기서 중지하고